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청 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오늘도 계속적으로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을 받은 채, 그러니까 이렇다 할 이제 반등도 없이 오히려 오늘도 저가를 낮추는 모습이 보여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주 연속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대로 또 투매가 떨어지는 건 아닌지 정말 이 공포감이 극에 달하는 구간이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우리 기술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오늘 추가 하락을 하긴 할 건데, 그런데 저는 거기서 매수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기다렸던 그 자리가 오늘 온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 밴드의 하단 가격은 일단 이 자리는 이 매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7,000원대를 말한 건데, 자, 23시간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자, 차트를 정확히 대입을 해보면 네, 정확히 이 17,000 초반 가격대. 네, 그 기다렸던 자리가 온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반등이 나오지도 않은 이 우리 기술을 오늘도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현재 우리 기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이 우리 기술은 제가 이 3만원에서 엑시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 조정 구간에서 지금 다시 이 매수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3고예요. 3고. 세 개의 고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파동론을 공부할 때 이제 조정파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했죠. 이 전체적인 상승에 조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파동론에서는 보통 이 전체적인 사이클에 조정이 나오면 보통 이 상승 파동의 이 50% 구간, 50% 구간까지는 조정이 나온다고 해요. 더 나오면은 뭐 60% 구간까지도 발생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 파동의 절반 가격을 좀 체크를 해보자고요. 그럼 이 17,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상승에 대한 사이클 이후에 하락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냐면 A, B, C파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C파는 우리에게 개인들에게 공포를 주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뭐 투매로 진행이 되던가 아니면 우리 기술처럼 계속적인 연속적인 하락으로 엄청나게 개인들을 공포와 지치게 만드는 거죠. 특히 이 직전 저점을 깨는 파동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현재 우리가 느끼는 이 공포를 만드는 파동이에요. 내 세력들은 그 심리를 이용을 하면서 이 공포의 파동 뒤에는 항상 이 급 반등을 일으키는 강한 반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말한 대로 A, B, C파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현재 이 50%의 구간까지 지금 추정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물론 그냥 이거는 그냥 이론이죠, 이론. 이론이기 때문에 주식에서 뭐 이론대로 흘러가는 게 있나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서 꼭 우리가 필요한 거는 디테일을 한 스푼 좀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절반의 자리에 선을 그어봤더니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이 보이더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3월 달에 제가 매수를 외쳤었던 이 돌파를 말하면서 이 갭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갭이 하나가 보인다는 겁니다. 돌파갭이죠, 돌파갭. 갭은 바로 돈이 들어온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그래서 이 자금이 완전히 이탈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자금이 이탈이 안 될 경우에 보통 지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갭을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 있는 구간대들, 뭐 파동에 대한 부분, 가격에 대한 부분, 뭐 조정 기울기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들이 지지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자,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로봇주들이 폭등을 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텐베거를 보여줬던 종목이죠. 뭐 텐베거가 뭡니까? 그 이상을 보여줬죠, 사실. 거의 뭐 2,000원 대비 2,000%가 상승을 한 거니까. 근데 이 종목도 이 엄청난 상승 각도를 보여줄 때 제가 말한 대로 딱 이 50% 구간에서 다음 추세가 진행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를 좀 가까이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돌파 갭이 보인다는 거죠. 갭과 가격에 대한 지지를 만들면서 다음 파동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물론 조정에 대한 형태가 다른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이 원익홀딩스처럼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보는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하면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자, 보자고요. 자, 주식에서는요, 종목마다 주인을 뜻하는 주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주포들은 본인들의
만들어 놓은 그 일정한 가격대에서 상당히 기계적으로 매집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밴드가 그 매집선을 구현해 놓은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주포가 발생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밴드가 형성이 되지 않다가, 그러다 주포가 들어오면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기술은 이미 2025년도 6월 달부터 작업이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서 나오는 현상은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만든 이 급등세를 만드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표현을 하죠. 세력들의 똑똑한 자금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자금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눌릴 때마다 침착하게 이 밴드에서 매집을 해 나가는 겁니다. 보시면 6월 급등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밴드라인대에서 매집을 했을 경우에 확산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밴드 안에서 매집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원하는 이 시세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시세가 나오고도 끝이 나냐? 그게 아닙니다. 자, 중동학제가 발생했던 이 급락이 나왔던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매수를 외쳤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맥점 밴드에 터치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시세를 냈는데 지금 다시 이 ABC의 파동이 진행이 되면서 현재 매집 라인에 도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 2차 밴드에 오면은 우리는 이게 도망쳐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세력들이 여전히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매수에 대한 자리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봉들이 점점 떨어지다가 큰 음봉이 하나 발생했는데 오늘 보면 도치봉이 발생됐죠. 이렇게. 자, 도치봉은 언제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세에 대한 힘이 팽팽하게 결어질 때, 그럴 때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도치봉 다음에는 방향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매수세가 이기면 상방으로, 매도세가 이기면 다시 하방으로요. 근데 제가 말한 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에 여러 가지 형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는 내일 바로 이 음봉을 해보가는 양봉이 뜰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맥점 차트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의 이 기술적 분석들이 모두 포함이 됐다는 거죠. 파동의 절반짜리, 갭에 대한 부분, 십자봉이 나오고 파동론의 ABC부터 이런 모든 기술적 분석들이 이 밴드에는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의미가 없는 위치에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매집을 해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세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는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거래를 해야 되는지 종목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떤 걸 거래해야 된다고요? 밴드가 형성이 된 스마트머니가 들어온 종목을 거래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됩니까? 의미가 있는 이 1차 밴드와 2차 밴드에서만 우리가 매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매집을 하게 되면 확산을 만나게 된다. 확산. 그러니까 지금 구간도 이 다음 확산을 위한 이 매수에 대한 자리라는 겁니다. 세력이 지키는 좋은 가격이 올 때 그때를 기다렸다가 우리가 편하게 매수를 하자는 거죠. 자, 혼자 거래하면서 이런 이 타점 잡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다 번호를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그리고 확산이 나와서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도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이 밴드에서는 매수를 이야기를 하고 3만원에서는 엑시트를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이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있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정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청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